네, 오늘 외신 소식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네, 샌프란시스코 연인 총재인 데일리 총재가 올해 미국 경제가 2%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데일리 총재는 고용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이제 50년 근래의 최저치인 3.8%를 기록하고 있지만 임금 상승은 좀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원하는 목표를 좀 이뤘지만 물가 분야에서는 이루지 못한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스티븐 무어 미국 연준 이사 지명자가요, 연준이 집값 금리를 50bp 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준의 작년 9월과 12월 금리 인상이 좀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좀 비난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자신도 좀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이미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2월 금리 인상이 좀 납득이 안 됐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자신은 비둘기파가 아니라고도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비둘기가 아니고 다만 물가 안정을 원한다면서 경제 성장과 이제 임금 상승이 극대화되길 원하는 것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채권 커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채권 커브 이제 경기 예측 논쟁을 좀 피하고자 새롭게 고안된 것이 있습니다. 대체 커브도 이제 또 역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연준이 지난해 6월에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를 이제 새로운 경기 침체 지표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 금리의 단기적 궤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이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지표였는데요.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가 지난 2008년 수준까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 역전된 뒤에 다소 이제 스티프닝 됐었으나 다시 또 평탄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가 좀 역전이 될 경우에 이는 경기 침체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스프레드를 소개하면서 채권 커브 가운데 이제 최고의 경기 침체 지표라고 믿는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가 좀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이제 국채 수익률의 곡선 역전에도 이제 다른 구간에서는 연쇄적인 역전이 나타나지 않다고 이제 밸런스가 발표를 했는데요. 수익률 곡선 역전이 이제 3일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좀 이게 믿을 만한 지표가 되려면 한 10일 정도는 지속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날 국채 시장에서 정말 특이한 점이 수익률 곡선의 다른 구간은 역전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3년 이상 만기의 국채 수익률을 보면 곡선이 거의 다 정상인데요. 장기 구간의 경우 이제 전혀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0년보다 여전히 낮고요. 이제 좀 전을 살펴보면 3개월 수익률이 10년을 앞지르기 전에 항상 이제 2년물이 먼저 역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물이 아직 역전하지 않은 것이 조금 의아한데요. 이제 전문가들이 연준이 올해 후반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고 이제 대신에 포트폴리오를 단기 국채로 이동하기로 한 결정이 수익률 곡선의 모양에 좀 반영이 됐다고 진단을 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웃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보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정책들이 좀 중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곡선의 일부 구간이 좀 역전이 됐지만 많은 월가 전문가들도 불황의 신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동요하지 않고요. 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들도 당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커브 역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전문가가 상당수고 오히려 좀 경기 둔화는 경계를 해야 하겠지만 침체가 올 것이라고 보기엔 좀 성급하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가 고용이 좀 활발하고 기업이랑 정부의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가 올 리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커브 역전 이후에 12개월 정도가
주가가 뛰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소비재 관련주를 언급한 상황입니다. 네,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이후에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강력한 랠리가 나타났다며 이제 주식을 매도할 시기가 아니라고 JP 모건이 조언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후 몇 달 동안 그리고 몇 분기에 거쳐서 이제 증시가 이제 강력하게 상승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제 S&P 지수가 한 약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평균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S&P 500 지수가 요즘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또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고 또 주식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기준 금리 인상을 또 중단하거나 또 만약에 인하를 하는 것이 주식의 가치를 또 이제 더 상승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요, 커브 역전이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라고 또 진단을 했습니다. 네, 골드만 전략가들이요, 이번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통상적인 상황과는 좀 다르다면서 이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에는 이제 통상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먼저 역전이 된다면서 원래 연준이 좀 3개월과 10년물의 스프레드를 선호를 하지만 통상은 2년물과 10년물에 이제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금리 역전이 글로벌 저금리와 일부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 따라서 투자 자금이 미국 국채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 탓이라는 것이 골드만의 분석입니다. 다음은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인데요. 골드만삭스와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단 좀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장기 수익률 곡선은 경제 활동과는 무관한 요인들로 침체 중인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주가나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다른 금융시장 지표들은 침체를 가리키지 않고 있어서 경기 침체 신호로 보기엔 조금 이르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내셔널 시큐리티 아트호건 전략가가요,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우려로 좀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포트폴리오 방어 목적으로 유틸리티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유틸리티주들이 주가 순익 비율이 한 약 19%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 배당 수익률은 3.42%로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진입 포인트가 너무 낮다면서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할까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투자자들에게 기술주에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올해 추천하는 종목으로 기술주와 건강관리주랑 또 산업주를 제시를 했는데요. 또 S&P 500 지수가 굉장히 화랑장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를 2,890포인트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곡선 역전이 자산의 거품을 유발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커브 역전이 오히려 장기 금리 하락으로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면서 주택시장과 대출 활성화로 자산 버블이 생길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다른 지역보다 좀 강한 상황에서는 커브가 반전됐을 때 경기 침체가 아니라 버블을 우려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음은요,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의 소프트 패치가 극심한 불황의 전조는 아니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점차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을 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다만 여전히 경기 전망이 하강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위험이 좀 고조가 됐고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ECB가 경기 전망이 급격하게 악화되면 그래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드라기 총재는 또 ECB 위원들이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하기 시작을 했다면서 ECB 관계자들이 이전에 마이너스 금리가 유로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옴에 따라서 드라기 총재의 이번 발언이 좀 의미심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터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이요. 긴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EU가 합의한 브렉시트안이 아닌 이제 EU 관세 동맹 잔류와 제2국민투표 개최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의향 투표를 나설 것이라고 예정을 했는데요. 의향 투표에 대해서는 몇 번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합의되는 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지 조금 많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소식도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원유의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외신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CNBC의 속보입니다. 네, 이제 지금 좀 오일의 가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솔린과 연료에 대한 이제 주식들은 좀 하락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이제 좀 오일 프라이스, 그러니까 원료의 가격, 그러니까 오일의 가격은 조금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는 280만 배럴을 재고를 했죠. 그랬지만 이제 또 베네수엘라에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복구가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경제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으면서 수요가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솔린이라든지 이제 다른 그런 그런 재고들은요, 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290만 배럴이 하락을 해서 그에 관련된 좀 주식들이 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제 오일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